마진드 바다 도마뱀은 사실 도마뱀이 아닙니다. 이들은 바다 민달팽이의 일종으로 수면 가까이 서식합니다. 거꾸로 헤엄치고 공중제비를 하며 먹이를 먹습니다. 아주 귀엽게 생겼다는 걸 인정해주자고요. 스쿼트 아네모네 새우는 특이한 행동 때문에 무용가 새우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흥분하면 머리 위로 엉덩이를 들고 춤을 춥니다. 다이버들은 또한 이 새우가 손 위로 뛰어올라 청소를 해준다고 말합니다. 피그미 해마는 뛰어난 위장술 덕분에 최근에야 발견되었습니다. 산호 속에 너무 잘 숨어서 거의 보이지 않아요. 털보 새우부치는 산호 틈에 숨어 살면서 포식자를 피합니다. 운이 좋아서 이들을 보게 된다면 흰 털과 밝은 분홍색 및 보라색 집게발 사이의 대조를 바로 알아차릴 거예요. 크립틱 티어드롭 개는 장식하기를 좋아하는 개입니다. 바다에서 발견한 것을 자기 몸에 부착하는 종이죠. 보통 살아있는 스펀지로 덮여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예쁜 색깔 때문에 플라밍고혀 바다 달팽이를 좋아하고 그게 조개 껍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껍질 색깔은 탁하고 화려한 연조직 아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달팽이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더 부드럽고 독성이 강한 산호를 먹고 독소를 저장합니다. 해골새우는 그렇게 작지 않았다면 악몽에나 나오는 생명체처럼 보일 거예요. 마치 대벌레처럼 보이지만 거의 완전히 투명합니다. 복서개는 이름과는 달리 복싱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권투 선수처럼 보여요. 살아있는 아네모네를 집게발에 들고 다니면서 아네모네의 도움을 받아 먹이를 잡습니다. 이 목록에 있는 또 다른 소름 끼치는 생물은 테러블 클롭 랍스터입니다. 이름처럼 끔찍한 집게발을 갖고 있어요.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집게발은 몸의 절반만큼 깁니다. 눈이 오고 따뜻한 코코아 냄새가 나는 것 같죠? 크리스마스 나무벌레는 심지어 바다 깊은 곳까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도록 해줄 거예요. 이 벌레의 몸통에 나 있는 털이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오랑우탄 개는 마치 육지에 사는 오랑우탄을 축소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장식하기를 좋아하는 이 개는 플랑크톤과 해조류를 모아서 몸에 붙입니다. 주홍 줄무늬 청소새우는 자연의 히치하이커입니다. 이들은 바다 바닥에 서서 긴 더듬이를 흔들며 물고기와 바다 동물들이 아래로 내려오면 거기에 올라탑니다. 그러고 나서 박테리아와 플랭크톤을 청소하는 것으로 승차비를 지불합니다. 만약 밤에 바다에 잠수한다면 오렌지 볼 산호초가 어둠 속에서 어떻게 피어나는지 볼 수 있는 행운을 얻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재빨라야 할 거예요. 손전등을 켜고 잘 살펴보려는 순간 튜브를 다시 안으로 집어넣고 숨어버릴 테니까요. 털 문어는 아침에 머리 빗는 것을 깜빡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방으로 뻗쳐 있는 건 피부입니다. 덕분에 포식자들은 문어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바다 천사는 매우 귀엽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름과는 달리 사나운 포식자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바다 나비입니다. 사냥을 위해 점액 덫을 놓고 매복하며 기다립니다. 줄무늬 새우 혹은 줄무늬 복싱새우는 그 이름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몸 전체에 색깔띠가 있고 항상 권투 선수 같은 자세로 때릴 준비를 하고 서 있습니다. 갈색 줄무늬 포도고둥은 일종의 바다 민달팽이인데 정말 이름처럼 생겼어요. 이 동물은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바다 바닥에 구멍을 빠르게 파고 그 안에 숨어 포식자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전기 화염 가리비는 마치 전류가 몸체를 통해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조개의 아랫배는 하얗고 가장자리가 빠르게 펼쳐질 때 색이 번쩍거립니다. 파이프 호스는 해마와 실고기의 묘한 혼합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둘 사이에 사라진 진화적 연결고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징어 벌레는 구조상 지렁이와 매우 비슷하지만 주름진 부속기관을 코처럼 사용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진 새로운 종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앵무새 오징어 또는 유리 오징어는 매우 인상적인 크기까지 자랄 수 있는 생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몸이 투명하고 내부 장기가 어둠 속에서 빛난다는 것입니다. 헬리트레피스 마아시 해파리는 보통 그들이 살고 있는 어두운 심연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빛에 노출되면 빛을 반사해서 아름답게 빛이 납니다. 살프는 종종 해파리로 혼동됩니다. 작은 불회간 해파리에 가깝기는 하지만요. 살프는 매우 빨리 성장합니다. 태어나서 완전히 자라는 데까지 48시간이 채 안 걸립니다. 긴 집게발 개는 장식하기를 좋아하는 특성 때문에 자신이 서식하는 산호초의 일부를 몸에 부착합니다. 페르시아 카펫 편평벌레는 마치 카페트처럼 보여요. 아주 작기는 하지만요. 수컷과 암컷 둘 다 될 수 있는 이 동물은 다른 편평벌레와 짝짓기를 하지 않아요.
대신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싸움을 벌입니다. 이건 레드 핸드피쉬입니다. 사람의 손처럼 생긴 앞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해저 바닥을 기어다닙니다. 화려한 고스트 파이프피쉬는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 같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암컷이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유일한 파이프피쉬입니다. 배럴 아이 피쉬는 틀림없이 바다 깊은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이상한 생물체입니다. 몸은 다른 물고기와 똑같지만 머리는 완전히 투명하고 녹색 눈꺼풀로 덮인 눈이 머리 안에 있습니다. 주둥이의 튀어나온 부분은 사실 콧구멍입니다. 거대 도끼고기는 상대적으로만 거대해요. 그 종의 물고기 중에서는 가장 거대하죠. 납작하고 도끼처럼 생긴 몸과 거대하고 부리부리한 눈은 한 번 보고 나면 오랫동안 악몽 속에서 여러분을 쫓아다닐 거예요. 먼저 시비를 걸고 나서 물 수 있는 물고기인 사르캐스틱 프렌지 헤드는 매우 공격적입니다. 입을 열면 마치 그 유명한 영화에 나오는 프레데터 같아요. 무섭네요. 후디드 누드 브랜치는 그 자체로 이상하지만 만약 물에서 꺼낸다면 물론 그걸 권하지는 않지만요. 그것이 내뿜는 달콤한 과일 냄새를 맡게 될 거예요. 전복은 이상하게 생겼지만 먹을 수 있고 많은 해안 국가에서 별미인 맛있는 연체동물입니다. 전복의 강력한 발은 바위에 단단히 붙을 수 있어요. 맛있다고 말했나요? 난쟁이 랜턴 상어는 작고도 신비롭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상어로 바다의 가장 어두운 부분에 서식합니다. 개꼬사리는 정말 볼만한 장관입니다. 물속에서 깃털처럼 생긴 팔다리를 우아하게 퍼덕거려서 헤엄칩니다. 푸른 고리 문어는 깜짝 놀라지 않는 이상 푸른 고리가 보이지 않아요. 만일 놀라게 하면 즉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네온의 파란색 패턴을 보여줄 거예요. 블랙 스왈로어는 작긴 하지만 절대 얕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반려견을 꿀꺽 삼킬 수도 있어요. 입을 극도로 크게 벌려서 크기가 자신의 2배나 되는 먹이를 삼킬 수 있거든요. 분홍 시스루 환타지아는 로맨틱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몸이 완전히 반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덤보 문어는 코끼리 귀처럼 생긴 지느러미 덕분에 이런 이름이 붙여진 귀엽고 해롭지 않은 작은 동물입니다. 섬뜩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흡혈 오징어는 피를 빨지 않습니다. 오징어의 촉수는 망토처럼 몸을 덮을 수 있도록 하는 물갈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은 불회관 해파리는 해파리와 매우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속에 속합니다. 만약 보거든 절대 만지지 마세요. 촉수에 독이 있습니다. 거대 등각류는 기본적으로 너무 크게 자란 수중 먼지 진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육지에 사는 진드기와 비교하면 정말 거대하게 자랍니다. 거대 등각류에 관한 노래라는 앨범도 있어요. 이파리 해룡은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물속에 떠다니는 해조류 조각처럼 생겼는데 도망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구분할 수 없을 거예요. 붉은 입술 박쥐 물고기는 해양 왕국의 패셔니스타입니다. 여왕처럼 바다 바닥을 걸어다니며 섹시한 붉은 입술을 뽐냅니다. 웨일 피쉬는 오랫동안 과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는데 그들이 별개의 종이라고 생각했죠. 결국에는 그저 암컷이었고 수컷과 새끼들은 완전히 다르게 생겼다는 게 밝혀졌어요. 쿠키커터 상어는 살아있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아랫니는 크고 날카로운 반면 윗니는 훨씬 작습니다. 이빨이 빠지면 상어는 칼슘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 이빨을 먹습니다. 럼프피쉬는 납작한 접착 원판으로 변하는 뒷지느러미에서 그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접착판은 물고기가 해저에 달라붙는 것을 돕습니다. 노던 스타게이저는 해저에서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생물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생물은 먹이를 기다리기 위해 얼굴만 위에 남겨둔 채 모래 밑에 몸을 숨깁니다. 플라잉 거너드는 마치 하늘을 날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흥분하면 날개를 펼쳐서 더 크게 보이도록 만들어 포식자들을 겁줍니다. 갈색 정원 장어는 가든이라고 불리는 큰 군락에서 삽니다. 모래에 있는 굴에서 수직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프로그피쉬는 문어와 견줄만한 변장의 달인입니다. 해저에 있는 거의 모든 것의 모양을 따라할 수 있어요. 리자드섬 문어는 15가지의 물고기 및 동물들의 모양과 행동을 흉내낼 수 있기 때문에 흉내 문어라고 불립니다. 풍선 장어는 쉽게 팽창되는 배를 가지고 있어서 무시무시한 입으로 자기 몸 2배 크기의 먹이를 삼킬 수 있습니다. 호주 유령 상어는 실제로 상어가 아니라 경고러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화석이기도 합니다.
지난 4억 년 동안 모습이 변하지 않았거든요. 야자집게는 지나칠 정도로 크게 자란 소라게입니다. 선호하는 음식은 코코넛이지만 도마뱀과 심지어 큰 새도 사냥할 수 있습니다. 테설드 와비공은 얼룩상어로 바다 밑바닥에 납작하게 누워 끈기 있게 먹이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상어입니다. 도요새 장어는 날씬하고 긴 생명체로 여전히 해양 과학자들에게 수수께끼입니다. 적어도 750개의 뼈가 척추에 있는데 이것은 세계의 다른 어떤 동물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마루스 오르토칸나는 단일 유기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밝은 오렌지색 막대기에 부착된 투명한 종의 군체입니다. 주름상어는 또 하나의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여러 줄의 짧고 날카로운 이빨이 안쪽을 향하고 있어서 더 잘 잡을 수 있어요. 바다 조름에는 많은 종류가 있지만 대부분은 펜이나 깃털 펜처럼 보입니다. 이들이 바닥에 몸을 고정시키기 위해 물로 가득 찼을 때는 특히 그렇게 보입니다. 왕털 갯지렁이는 해저 아래에 숨어서 더듬이에 닿는 먹이를 낚아챕니다. 더듬이를 절대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영구적으로 마비될 수 있어요. 넓은 주둥이 상어는 여가 섭식 동물로 큰 입이 상당히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람에게는 무해합니다. 마치 돌목상어처럼 끊임없이 입을 크게 벌리면서 헤엄칩니다. 한시도 입을 다물지 않아요.